신에게는 아직도 8월 14일에 보성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충격적인 선조의 유지를 받았다. 전선이 너무 적어 외적과 맞설 수 없으니 경은 육전에 의탁하라. 수군을 버리고 육전에 임하라는 명령이다. 명량 해전 약 한 달 전인 1597년 8월 15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인가. 나는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어서 술을 잔뜩 먹고 누워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목숨을 건 장계를 올렸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사옵니다. 지금 만일 수군을 전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곧 외적이 바라는 것이며 외 수군은 거침없이 호남, 호서 연해를 거쳐 서울의 한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설령 전선의 수가 적다고 하나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외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12척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동안 나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임금이었지만 한 번도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살려야 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나를 드러냈다. 미미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장계를 받아본 선조는 없었던 걸로 해라 고 말하였다. 필사즉생 경상우 수사 배설이 칠천량 해전에서 빼낸 배를 포함해서 12척이 있었다. 나는 12척으로 마지막 승부를 계획하였다. 벽파진으로 갔다가 드디어 명량 즉 울돌목을 지나 우수영으로 들어갔다. 이때가 9월 15일이다. 명량 해전 하루 전이다. 울돌목의 좁은 목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적의 전선이 많아도 한꺼번에 덤벼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울돌목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해협으로 수로의 길이가 약 2km이고 가장 좁은 목은 폭이 약 330m이며 수심은 얕은 곳이 약 1.9m에 불과하다. 조류의 속도는 1973년에 대한민국 수로국에서 작성한 해도에 의하면 평균 6-7노트이며 가장 강한 곳이 남동류 일대 11.6노트까지 기록되어 있다. 나는 1592년 5월에 있었던 사천 해전 때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았었다. 그때 이후로 극도로 몸이 나빠져 갔다. 피고름이 그치지 않아서 고통받는 내용을 유성룡에게 편지로 보냈다. 1592년 3월 20일부터 1597년 12월 3일까지의 난중일기에서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는 141일의 기록을 보면 멀미를 비롯해서 구토, 코피, 열, 광난, 눈병, 두통, 인사불성 등 여러 가지의 증상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미불이 흠뻑 적실 정도로 수시로 땀을 흘렸다. 명량 해전이 있기 직전에는 그나마 조금 먹은 음식조차 다 토해내고 똥도 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배 귀퉁이에 웅크리고 있는 날이 있었다. 내 몸이 말이 아니다. 이 중요한 때 더 아프니 큰일이다. 명량 해전 하루 전날 나는 병사들은 쉬게 하고 장수들만 따로 모았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떨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모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사진은 난중일기 진본인데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이고 노란색은 신인이다. 신인의 등장. 이날 밤 나는 잠을 뒤척였다.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겨우 혼미한 상태에서 설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났다. 나는 꿈을 통해 미리 앞일을 알게 될 때가 많았다. 난중일기에 40번이나 꿈 이야기를 적었다. 이날 밤의 꿈은 다른 날의 꿈보다 더욱 선명하였다. 이날 밤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 주었다. 아, 이게 뭐란 말인가? 하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 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붙들어야 한다. 꼭 붙들어야 한다. 어차피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다. 내 빈약한 어깨에 조선이 달려있다. 그런데 난들 무슨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 하늘이 땀으로 흠뻑 젖은 소미불을 걷어찼다. 하늘이시여,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 기습을 당하다.
명량해전 당일 9월 16일, 양력으로 보면 10월 26일이다. 이때 일본 수군은 구로시마 미치후사를 대장으로 하여 울돌목으로 바짝 들어왔다. 여러 기록에 따라 일본 전선의 수는 130척, 200척, 300척, 330척 등 다르다. 난중일기에는 130여 척이라 기록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두에 일제대 130여 척, 그리고 후속으로 200여 척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대략 300척이 되지 않나 싶다. 최악의 경우 300척 대 12척의 대결이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다. 기습을 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많은 정찰병을 보내어 적정을 탐지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일본 수군이 졸지에 울돌목을 넘어 우리 배가 있는 앞까지 들어온 것이다. 명량해전 당일인 9월 16일에 난중일기를 보자. 막다. 아침에 망군이 나와서 보고하기를 적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곧장 우리 배를 향해 옵니다. 라고 했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의 여러 배들을 에워쌌다. 우리가 미리 울돌목으로 나가서 일자진을 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배를 에워싼 것이다. 이런 기습을 당했네. 여기서 기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납득이 된다. 군사용어 사전에 의하면 기습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수단, 방법으로 타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것도 기습이지만 비록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도 기습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 모두가 놀랐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바로 기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작정했던 미리 좁은 울돌목을 차지해서 일자진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이 순식간에 허사가 되었다. 홀로 나가다. 장수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허둥거리고 있었다. 이때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죽기로 마음먹고 싸우라. 여러 장수를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는 곧장 혼자 앞으로 나아갔다. 본래 나는 언제나 먼저 앞장섰다. 힘들고 위험한 곳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늘 앞장서니까 부상도 많았다. 임진년에 있었던 사천해전에서도 내가 앞장서는 바람에 총알이 어깨뼈에 관통되는 큰 부상을 당하였다. 내 성격상 뒤에 있지 못한다. 그냥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거의 1시간을 홀로 일본군과 싸웠다. 그런데도 우리 장수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우라질 놈들.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일마장쯤 물러가 있었고 우수사가 탄 배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내 배에 일본 배들이 에워쌌다. 내 배의 수군들이 얼굴빛이 변하였다. 내가 다시 소리쳤다.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적선을 쏘아라. 급하게 초여기를 올렸다. 초여기를 올리면 장수들이 나와야 한다.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왔다. 아니야, 군법에 따라 죽고 싶으냐? 만일 내가 도망친다 한들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불호령을 들은 안위는 황급히 일본 전선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이때 마침 중곤장 김응함의 배도 가까이 왔다. 다시 김응함을 보고도 호통을 쳤다. 너는 중곤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느냐. 당장에 처형을 해야겠지만 전세가 너무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이것이 명량해전의 참모습이다. 조직적인 전투를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숱하게 싸웠지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 열심히 싸웠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 밑에 쳐놓은 철새도 없었다. 거북선도 없었다. 일자진도 못 쳤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함께 배에 올랐던 의병들도 열심히 싸웠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치며 응원하였다. 우리 수군은 젖먹던 힘을 다해 활을 쏘고 총통을 쐈다. 안위의 배에 일본군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배에 오르려고 하자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내리치면서 이들을 간신히 떼어냈다. 이대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배에 타고 있었던 준사가 물에 떠내려가는 일본군 대장을 발견한 것이다. 마다시다.
준사는 항복한 일본군인데 마침 내 배에 타고 있었다. 마다시는 안골프 해전에서도 장수로 참전했었기 때문에 당시 같이 있었던 준사가 바로 알아본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마다시였다. 그가 죽어 물에 떠내려 가고 있었다. 나는 김돌손을 시켜서 사족으로 그를 끌어올리게 하였다. 이놈의 목을 베어 돛대 맨 꼭대기에 올려라. 일본 측 자료인 고산공실록에 따르면 마다시가 죽었을 때 일본 수군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과연 그러했다. 이때부터 일본 수군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점 의욕을 잃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더욱 우리 군사들을 독려하며 힘껏 싸우도록 하였다. 발포하라. 발포하라.